안녕하십니까. 자,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요즘 기사를 보면 참 그 부의 역효과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부의 역효과는 뭐냐면, 내가 이제 집을 팔 생각도 없는데 이제 집값이 떨어졌다라는 기사,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은 팔지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가난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자신도 모르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소비를 줄이게 되는 이런 효과들, 이런 것들이 부의 역효과라고 하고, 이 반대 현상을 이제 그 부의 효과라고 하는데, 여하튼 간에 요즘 기사들을 보면 굉장히 그 부의 역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는 기사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는 경제 자체가 지금 엉망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보이는 건지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건지를 한번 보면 거의 아마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의 사람들을 잘 보고, 이런 것도 아마 같은 말이지 않을까 싶은데, 주변에 친구들이 있으면은 이 사람 좋은 거를, 좋은 친구들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또 좋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뭐 노무현 대통령 옛날에 선거할 때 기억나십니까? 대통령 자기는 깝니다. 왜냐면은 자기는 친구로, 본인은 문재인이라는 친구를 뒀다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대통령 깜이라는 것을 굉장히 주장했었는데, 여하튼 우리는 보이는 대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에서는 참 우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약간의 변화를 주고자 오늘 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자, 강남 랜드마크도 속속 경매 응찰차는 시군 등 송파구의 진주 아파트 속도가 굉장히 빠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찰이 됐기 때문에 이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부의 역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계속 보이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기사를 우리 유찰이 됐다라는 것도 이걸 봄으로써 아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디가 계속 신고가로, 이제 고가로 계속 팔렸다, 이런 기사들을 현재 계속 이제 경제 기사가 나오면은 아마 또 사람들은 분위기와 상관없이, 실제 거래와 상관없이 자기가 또 되게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참 언론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의 힘 아니냐, 이게 현상보다는 또 언론의 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이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또 그 생각들을 계속 맞춰가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자, 속도내는 한남 3구역 내달 사업시에 인가를 받을 예정인데도 신문에서는 가격 내리고 거래 한산하다고 하는데, 물론 한산합니다. 한산한데 그거는 어떤 매물을 기준으로 한산을 하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 매물들은 한산하지만은 이 저가 매물들은 굉장히 거래가 잘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한산하다 그랬냐 그러면 이게 반만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잘 생각을 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 9억 이상 중도금 대출을 막아놨더니 분양가 규제 역설 잇따르는 청약 미달해가지고 용두동부터 시작을 해갖고, 얼마 전에 동아 자동차 학원인가요? 그 어린이대 공원 있는데 그 자동차 학원을 분양했던 이편한 세상도 지금 굉장히 미달이 되고 있는데, 잇따르는 청약 미달, 이런 헤드라인 뉴스만 보면은 굉장히 지금 분양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아파트를 내다 놓으면 다 완판이 돼야 되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참 이렇게 되면 참 잘못됐다, 경제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파트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옷이랑 비슷합니다. 옷이랑 비슷한데, 이건 저도 이거 사실 아울렛 가서 산 건데, 이 옷을 파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냐면은요, 한번 옷을 딱 내놔요. 그러면은 백화점에서 이게 완판되는 게 아닙니다. 백화점에서 완판되는 게 아니고, 백화점에서 한번 걸러가고 좀 덜 팔린 거는 이제 아울렛으로 넘어가요. 아울렛으로 넘어가고, 아울렛에서도 이제 잘 안 팔리면 완전 매대 시장처럼 팔리고 이렇게 되는데,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내놓은 상태에서 한 70% 정도만 분양되면은 이 사업자는 모든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나머지는 천천히 아울렛에서 파는 것처럼 기간을 천천히 두고 팔면은, 또는 할인 분양 조금 해주는 척 하면서 팔면은 사업자의 이득은 극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구조가, 아파트 사업 구조가, 뭐 모든 사업 구조가 한꺼번에 콱 내놓고 그게 다 팔리면은 잘 된 사업이고, 그거 안 되면은 그 시장이 죽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은 무조건 다 재고 자산을 갖고 있게 돼 있습니다. 갖고 있게 돼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완판이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는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받은 사람이 좋은 거고, 분양받은 사람이 이제 시장이 막 또 과열되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이렇게 돼서 아파트가 시장이 죽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정도의 가격을 유도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제 친구가, 제가 이제 도시공학과를 전공을 해갖고 이제 각계 이런 쪽에 여러 분야의 제 친구들이 있는데, 옛날에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10년 넘었는데, 그때 제 친구가 그 용산에 금호 리첸시아라는 게 있어요. 이 삼각지 고가를 넘어가면은, 옛날 그 용산구청 맞은편에 금호 리첸시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분양을 하자마자 100% 완판됐습니다. 100% 완판됐는데, 그 분양가를 설정한 제 친구는 부서 옮겼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야, 너 분양가를 도대체 얼마나 낮게 책정했길래 이게 뚜껑 열자마자 한 번에 다 팔리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 구조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런 사업 구조를 알기 때문에 이런 것과 부동산이 뭐 끝났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거든요. 사업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아파트 시장 죽었다고 청약 열기 쉽지 않는 이유. 분양가 9억 미만 아파트가 완전히 지금 반사효과를 얻고 있어요. 제 100% 장담하는데요. 이런 뉴스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9억 미만으로 분양했던 지금 여기 청계천 어디 이제 한 현장인데, 이런 것들 분명 불법 성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도금 대출되면서 프리미엄만 계속 이제 나중에 전매하는 걸로, 그냥 대강만 알고 계십시오. 저는 이제 여기까지는 깊게 이런 뭐 불법적인 거를 설명드리려는 아니니까는, 여하튼간에 불법 전매 굉장히 성행할 걸로 판단되고요. 이제 아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조합 할인 분양을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아마 입주할 때 파는 전략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재개발에 대한 그 사업성에 대해서 잘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시장에 대한 현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자, 중장기적으로 강남 아파트 오른다라고 오늘 이런 막 경매가 유찰되네 이런 상황에서도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세계 최고의 그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이라고 하는데, 뭐 최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매일경제에서는 세계 최대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인 뭐 CBR이 저도 뭐 처음 들어보는 회사이긴 합니다. 하여튼 임동수 신임 한국법인 대표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서울은 아시아 최고의 부동산, 가격 눌러도 오를 것 하면서 뭐 쭉 내용을 들어보면 현재 정책들, 이런 압박하는 정책들은 영원할 수는 없다. 그래서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들의 가격은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하는 약간의 사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약간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같은 사건 다른 생각. 우리는 똑같은 사건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보는 시선이 다르듯, 폭락론자랑 저랑, 뭐 저는 폭등론자는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이렇게 사회 분위기를 굉장히 어둡게 조장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말 때문에 시장이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시장이 나빠서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나쁘게 만든 사람들은 없어져야 돼요. 여하튼 간에. 이 같은 사건 다른 생각.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 자, 이 그림을 뾰족뾰족한 부분, 닭뼈슬 같은 모양을 세로로 세우면은 굉장히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볼만한 여자가 나오고요. 반대로 놓으면은, 자, 뭐 여자긴 여자이지만 좀 약간 그 오래되신 분이 나옵니다. 여하튼 간에. 자, 똑같은 그림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 다른 생각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물잔을 보고 야, 물 반이나 비었네라는 생각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 다른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연 얼마나 긍정적이고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는 앞으로 시장이 좀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 옛날에 복권 생각나십니까? 막 생각 안 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연배가 이제 저랑 비슷하거나 저 이상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옛날에 주택 복권. 이 1회 때는 이 100원이었는데 당첨금이 그 최고가 300만 원이었대요. 이때 집값이 200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 복권 할 때 지금 로또는 막 이렇게 공이 굴러가서 그 중에 하나가 굴러 나오는데 이때는 뭐 다트라 그러나요? 그 이제 활을 쏘면은 거기에 하나 꽂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그 우리가 이 숫자를 체크를 했었거든요. 여하튼 간에 그때 나오는 이 준비하고 쏘세요라는 우리가 그런 용어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옛날 생각할 겸 한번 본 거고 지금 좀 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한번 좀 본 겁니다.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굉장히 이론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뭐 요거 한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월 말부터 저희 회사에서 이 재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재개발 이론에 대한 강의를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초로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영진 씨란 분과 전영진 대표, 예전 이제 예스하우스 대표와 제가 2월 말부터 2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뭐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이제 뭐 맨날 이렇게 어디 세미나 듣고만 하다 보면은 이런 개요만 듣잖아요. 개요만 듣다 보니까는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안 되고 뭐가 뭐 듣긴 들었는데 참 남는 게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이론과 정확한 이론들을 강론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5주 과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부동산 체계를 한번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카페 언제 하는지 한번 참고하시고,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보이고 보이는 대로 생각한다, 뭐 두 가지 논점 중에 보통 다 생각하는 대로 보이는 사람보다는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그냥 얘기를 좀 오늘 한번 나눠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첫 주 시작하는 만큼 좀 긍정의 에너지로 한번 시작하자라는 차원에서 한번 오늘 그 세미나가 아니라 강의는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